두 번째 세션 진행을 맡은 장은서라고 합니다. 공유 숙박에서 소액 숙박업 확장까지에 대한 부분 오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온라인에서는 피스타치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유 숙박업 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 3개월 동안 장박이 있었던 그 숙소에 오늘 그 게스트가 체크아웃을 해서 제가 청소를 하러 와서 그 숙소에서 위험으로 특례를 받은 숙소거든요. 그 숙소에서 현재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숙박업 강의하고 있고요. 코칭도 하고 있고 또 제 전공이 학부 때 전공이 저는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링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코인 빨래방이라든지 그리고 카페 두 곳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직장의 업무가 금융보험 쪽 교육 파트였기 때문에 제가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유 숙박업을 하다가 여러 개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소형 숙박업을 2개를 창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들으러 오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프로 엔잡러로서 길을 오랫동안 걷고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한 17년 동안 했는데 쉬지 않고 엔잡을 했고 굉장히 다양하게 좀 많이 했습니다. 하고 현재는 퇴사를 했고 숙박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유 숙박업은 이런 좀 문구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공유 숙박은 부동산이 아닌 콘텐츠 사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공유 숙박업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더 큰 규모의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 공유 숙박업을 하시다 보면 점점 더 규모가 좀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또 이 공유 숙박업은 한 주택만 가능하잖아요. 명의가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형 숙박업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 공유 숙박업을 단순하게 방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컨텐츠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행자들은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잠만 자는 공간보다는요. 그 지역의 감성과 경험을 찾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이제 MZ세대의 여행 트렌드는 숙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쁜 카페, 뭐 인스타 감성의 카페, 이런 곳 이제 찾아다니는 현상처럼 숙소도 그 자체로서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인 시스템, 그리고 이런 스마트한 운영이 또 빠르게 확산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요. 1인 호스트에서 시작해서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이런 소형 숙박업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우리 대표님께서 좀 이 공유 숙박업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듯이 공유 숙박 시장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뉴스가 정말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뉴스 서칭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가 또 많아지고 있고요. MZ세대의 체험 중심 여행 이 트렌드가 주요 좀 성장 요인으로도 저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공간을 공유를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개념이 대중화되고 있고, 불과 지금 코로나 딱 끝나기 직전이죠. 2022년 정도 이제 후반부터 해서 굉장히 이 공유 숙박업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호스트의 진입이 또 굉장히 쉬워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향후에는 이 숙박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서 이렇게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이제 공유 숙박업은 한 11만 4천 정도 개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합법적으로 신고된 숙소는 여기에서 약 한 10%에서 15%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월 16일자로 숙박업 신고증을
에어비앤비 자체에서 신고증을 등록하지 않은 영업 허가증이죠. 등록하지 않은 숙소는 삭제를 시키겠다라고 메일을 아마 기존의 호스트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네. 등록을 이제 그 이전에 하신 분들, 작년 10월 이전에 하신 분들은 숙박 영업 허가증이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합법적으로 받으셨어도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16일까지 등록을 해라라고 메일을 발송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보자면 서울의 비중이 36%로 가장 높고요. 대부분은 1인 호스트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공간의 형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듯이 투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형의 숙소에서 이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공유 숙박업은 초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죠. 여러분들이 이 호스트 예비 호스트로서 지금 현재 그 숙소를 구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호스트로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일단은 사업으로 따지자면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업으로 따지자면 초기에 사업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잖아요. 다른 여러 사업에 비해서. 저도 이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유 숙박업이 창업을 할 때 드는 창업 비용이 여타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듭니다. 네, 굉장히 작게 들죠. 그래서 도전하기가 조금 이제 그 사업으로서 쉬운 이런 진입 장벽이 낮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운영 노하우를 쌓으면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 같은 그런 소형 숙박업으로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보면 외국인 이용률하고 체류형 여행 숙소가 이제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 공유 숙박업이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서서 지역 기반으로 한 체험형 서비스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창업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제도 이해와 트렌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미나 같은 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강의 등이 있으면은 좀 들어주시는 거. 요즘에 뭐 유튜브 채널에도 워낙 많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유심히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유 숙박업하고 그럼 이런 소형 숙박업으로 불리는 호스텔, 뭐 게스트하우스 또는 일반 이제 요즘에 이제 모텔, 오래된 모텔들을 개조해서 호스텔 형식으로 운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호스텔과 같은 게스트하우스, 소형 숙박업과 공유 숙박업 자체는요,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50%는 비슷하고 50%는 조금 다르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공유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 주택을 활용해서 단기 숙박으로 좀 많이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호스트가 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반면에 게스트하우스, 제가 이제 사실 이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일반 뭐 모텔, 그다음에 호텔 이런 것들을 사업의 어떤 형태, 업태 이런 걸로 좀 따지자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돼서 더 헷갈리실까봐 그냥 소형 숙박업 이렇게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형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요 객실이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공용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인건비와 관리비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공유 숙박업에 비해서 수익 구조는 더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객실이 많다 보니까 수익적인 면에서 차이가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면이 있다. 이렇게 좀 비교를 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공유 숙박업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진입 장벽이 좀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공간,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방 한 칸, 두 칸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숙소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 비용이 좀 작게 든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공하는 호스트들의 공통점은요. 이 입지 분석을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컨셉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카페나 어떤 그 공간 임대의 이런 그 임대 공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를 이제 선택하실 때 보면은 기왕이면 같은 형태지만 같은 업종이지만 조금 더 예쁜 곳을 특히 여성분들요. 예쁜 곳을 좀 찾아다니시고 사진이 잘 나오는 곳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즘에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컨셉이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실 때 이 효율화시키는 시스템을 초기에 좀 세팅을 하는 것이 많다. 이 성공하는 호스트들은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셔서 하셔야 되고, 단순히 방을 꾸미는 게 아니라 사진의 퀄리티라든지 리뷰 관리, 자동 응답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숙박업은 결국은 시스템이 돈을 버는 구조? 요거를 만드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유 숙박업에서 소형 숙박업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 분석을 조금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조금 높은 객실 형태,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는 다인이 오는 숙소, 예를 들어 뭐 가족 객실이라든지, 또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 전략을 충분히 세우셔야 되는데요. 어떤 위치에 내가 이 소형 숙박업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요, 그 운영의 형태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사대문안 굉장히 요즘에 선호하는 지역이죠. 사실 이제 그런 호스텔이나 소형 숙박업 같은 그런 임차나 매매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현재 굉장히 이제 적죠.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또 이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흔한 말로 메모리 이제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현재 찾아보시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대문 안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외국인들 그 기준으로 좀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조금 외곽 쪽으로 가다 보면은 뭐 비즈니스 아니면 학생, 뭐 학교 주변 이런 어떤 그 먹자 골목 상권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의 형태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숙소의 컨셉, 제가 공유 숙박업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는 이 소형 숙박업조차도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컨셉으로 운영하는 거를 지양하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컨셉을 명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인력 효율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OTA,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숙박 예약 플랫폼 있죠? 뭐 위홈,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아고다 이런 이제 숙박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들을 대부분 공유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개, 두 개 정도 이렇게 그 숙소 예약 창을 열어두시고 이제 그 운영을 하시는데 소형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채널을 조금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예약률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숙박시설 통계를 좀 관광, 일반 호텔, 뭐 여관, 여인숙, 생숙 다 포함해서 좀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요. 전국에 3만 개가 넘게 굉장히 많죠. 이렇게 좀 분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관업이 제일 많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여관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전에 그 현재도 모텔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일반 숙박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늘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많은 숫자 제일 많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게 이제 여관업 모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소형 숙박업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일반 뭐 호텔 모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는데 저는 이제 운영의 형태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게스트하우스나 일반 모텔이나 다 마찬가지로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많이 운영하는 방식들이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숙박업에 들어가는 모텔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할 때 정말 정통적으로 대시를 같이 받는 정통 모텔이 있고요. 이런 모텔 같은 경우에는 당일 예약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그 상권이 조금 많은 곳에서 요런 이제 형태로 좀 운영을 많이들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장기 달방, 이제 월 단위로 약간 고시원처럼 또는 뭐 단기 임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방식인데 학생이나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많이 그 운영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호하는 계속 말씀드린 선호하는 서울의 주요 지역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여행을 오는 관광지 상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지역에서 정말 외국인만 위주로 해서 외국인의 비율이 95%가 넘어가는 그런 식의 운영
그래서 사전 예약을 받고 주로 이런 곳은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키오스크를 또 많이 도입을 해서요.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요런 이제 운영 방식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오래된 모텔을 개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장기 달방과 플러스 우리 그 공유 숙박업처럼요. 그다음 외국인들 와서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숙박으로 같이 운영을 좀 콜라보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야놀자 리서치에서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인데요. 2025년 2분기 숙박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뭔가 봤더니, 최근에 이제 이슈가 그 공유 숙박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5성급 호텔이나 아니면 일반 호텔,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그 하이엔드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프리미엄 숙소 이런 거 있죠. 정말 좀 고급화 전략으로 가고 있는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그 프리미엄 숙소 이런 고급 숙소에 그 비용을 크게 주고서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는 반면에 그러니까 중간이 약간 중소형 이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처럼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숙소 두 가지로 조금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 이런 통계에서 보시면 5성급 호텔의 성장률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다음에 모텔, 펜션, 공유 숙박업, 공유 숙박업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이렇게 좀 통계 자료를 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2025년 숙박업 트렌드를 좀 살펴보자면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좀 스마트화라고 좀 보는데요. 공유 숙박업도 사실 그 스마트 도어락, 뭐 스마트 에어컨이나 아니면 보일러 이런 조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원격으로 이제 핸드폰 어플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시고 본업을 하시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더 발전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 숙박업은 사실 숙소 하나에 이런 시스템을 이제 활용할 일이 좀 있지만 단계수가 많아지는 게스트하우스나 소형 숙박업을 할 때는요, 운영적으로 스마트화를 해야 리스크나 어떤 운영의 난이도를 낮추고 시스템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인 체크인, 키오스크 운영 이런 것들이 좀 기본이 되고 그래야 이제 인건비 절감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우 좀 유리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형 숙박업으로 확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사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주 이상 이제 장기 체류형 숙소가 늘어나면서 숙소 내 주방이라든지 세탁기, 또 업무 공간 같은 기능이 또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로컬 경험형 숙소,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숙소들이 좀 급부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공간이 곧 경쟁력이다. 이 말은 숙소의 이야기가 곧 브랜딩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현재 이제 공유 숙박업은요, 여전히 그 유망한 저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진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성공 여부는 운영력, 그러니까 개인이죠. 개인의 운영력, 시스템, 또 브랜드, 이런 세 가지에 좀 달려 있다고 보고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좀 브랜드, 나만의 어떤 작은 숙소지만 브랜드 좀 구축이 좀 중요해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같이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고, 나만의 감성으로 경험을 좀 설계하는 숙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게스트들이 와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경험을 기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기억하게 하는 숙소를 어떻게 잘 컨셉화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것을 시스템화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것도 사업의 하나니까요. 좀 작은 사업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이제 공유 숙박업 관심이 있어서 오늘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그래서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 또 예비 호스트의 비중이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숙박업 하나로, 이 공유 숙박업 하나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이걸로 뭐 하나로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들으셨던 말이죠. 그냥 제로도 아니고요. 저는 이걸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내가 시작하지 못했던 시간의 축적, 그러니까 시간의 가치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작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시작이 있어야 인생이 바뀐다라고 저는 과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세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사진 작가님 하시고 스타일링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